부부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 결혼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큰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할 말이 없고,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살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지고,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멀어집니다. 싸우지 않는데 외롭고 미운 건 아닌데 그립지도 않고 헤어지자는 건 아닌데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을 함께 있어도 마음이 안 닿습니다.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월이 그런 걸까요? 나이 들수록 부부가 멀어지는 이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어느 7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TV 보고, 산책 나갔다 오는 하루를 반복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자식들 챙겨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교회도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아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남편은 섭섭했습니다. 밥 한 끼 물어봤다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아내도 억울했습니다. 나도 바쁜데 왜 자기 밥은 자기가 안 챙겨 먹는 걸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TV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내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예전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밥 먹자고 하면 아내가 웃으며 뭐 먹고 싶어요? 했습니다. 남편도 고마워라고 했고 아내도 별 말씀을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남편이 먼저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했고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아내가 먼저 어깨에 안마해 드릴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고마워도 없고 미안해도 없고 사랑해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어, 알았어. 그게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니까 궁금했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심했고, 아직 당연하지 않으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해봤자 안 변해. 내가 뭐라고 해도 똑같아. 그렇게 상대를 고정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더 이상 상대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그 사람만 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요즘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멀어집니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부부, 결혼한 지 43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서예 배우고 싶은데.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예? 당신이 무슨 서예를? 손도 떨리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 하나 만들까봐.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슨 등산을 하세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봤습니다. 그렇게 둘은 각자의 꿈을 접었습니다. 상대가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해 못해. 괜히 말했다가 기분만 상하지. 그렇게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각자가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면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자라는 옛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참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부관계를, 특히 나이든 부부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상대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므로 상대를 붙잡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그 사람은 멀어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면 상대를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도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저 사람이 내일 뭘 할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미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것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늘 그랬잖아. 당신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를 과거의 모습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하고 싶은 것도 변하고, 두려운 것도 변합니다. 70살의 당신은 60살의 당신과 다릅니다. 50살 때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더 중요하고, 예전에는 자식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예전에는 남들 눈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그냥 편한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큰 집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작아도 따뜻한 집이 좋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는 몇 명 안 돼도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여전히 30년 전의 모습으로만 상대를 봅니다. 당신은 원래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잖아. 당신은 원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했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인데. 당신은 원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니 답답합니다. 말해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말하기도 전에 알아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는 말은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내가 아는 사람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더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 이렇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변해도 안 보이고 변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궁금해하면 됩니다. 당신 요즘 어때? 요즘 뭐가 제일 신경 쓰여? 오늘 기분은 어땠어?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오늘의 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는 매일이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의 꿈은 뭘까?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사람이 요즘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치는지, 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야지. 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면 둘 다 기다리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산책 갈래? 요즘 뭐 보고 있어? 나도 같이 볼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해볼게.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아프지 않아? 어제 잠은 잘 잤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이 쌓여 있으니까요. 내가 왜 먼저? 나만 노력하면 뭐해? 저 사람은 변하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여전히 무뚝뚝할 수도 있고, 여전히 대답이 짧을 수도 있고, 여전히 관심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다가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한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하는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모레는.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각자 겪은 일이 다르고, 각자 마음에 쌓인 것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아는 사람으로 고정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옆 사람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겁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저 사람도 말을 걸고 싶은데 못하는 걸까? 저 사람도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걸까?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조금은 마음이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40년 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